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구군의 제2차 정례 예산개설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약안 심사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심사는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재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영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희진 방재관리 담당입니다. 신문섭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조형택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함호섭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에서 4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02억 3,5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78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 일반 운영비에 700, 여비에 200, 건설 분야 업무 추진비에 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에 16억 1,9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일반 운영비 1억 825만 6천 원, 재료비 1억 6,9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5,250만 원, 민간이전 보험금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8,350만 원을 하고 자산취득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2,8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2천만 원, 민간이전 보험금 8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1,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에 7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형 개선지구 정비사업 직공촌에 시설비 3억 7,3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형 지역 극경사지 분계 2형 지역 정비사업 오미 6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조입니다. 제2형 지역 정비지석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형 지구 지역 극경사지 분계지역 2형 정비사업 금악 2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조입니다. 제2형 지역 정비 극경사지 분계 2형 지역 정비사업 고대 3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형 지역 정비 금악지구 시설비 부대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극경사지 분계 2형 지구 정비사업 팔랑 18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의 시설비 부대비로 3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의 인건비 5,500만 원, 일반 운영비에 3,652만 원, 여비 16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수 소통 지작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부대비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서천 덕곡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에 일반 운영비 8,025만 7천 원, 여비에 1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교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 일반 운영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 운영비 168만 4천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우지구 시설 개량형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전환사업으로서 26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방산일지구 시설 개량형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전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 마을 안길 포장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개발관리에 일반 운영비 1,235만 3천 원, 여비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창 1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가 인력 운영비 3억 2,5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건설가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1,192만 3천 원, 여비 690만 원, 업무추진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인 1억 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소행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억 3,597만 5천 원, 평항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82만 6천 원, 하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73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8,980만 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소행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억 3,597만 5천 원, 하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300만 원, 평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82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73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8,980만 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가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하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 운영 계획 중 건설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영계획서 8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 수입 253만 8천 원, 예치금 해수 수입 7억 5,308만 5천 원, 일반 회계 전입금
1억 51만 2천 등 총 8억 5,613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8억 5,613만 5천 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부분의 재난관리기금 일반 운영비에 500만 원, 재설재 자재구입 재료비로 4천만 원, 민간 이전비에 3,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운영 예치금으로 7억 5,3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가 소관 2020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부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원 의원이 한 2년 전부터 얘기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 하천 안에 있는 그 갈대 제거를 올 봄에 전년도하고 올 봄에 한 것 같은데 전년도 했구나. 전년도 말에 하고 올 봄에 한 것 같은데 또 그 자리가 또 그대로 원상복구가 갈대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갈대를 먼저처럼 작업하는 거는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설하고 지장물에 대한 제초 작업은 계속해서 예산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본의원이 그때 너무 하천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했는데 그게 뭐 1년도 안 지나서 또 그 자리가 또 원상복구가 됐으니 요런 진짜 준설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올해 갈대 재고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 관리에 만절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천 그 제방 그 쭉 자전거 도로나 이런 농로 또 이런 게 또 국민들 운동 코스로 아주 좋은 코스인데 그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천 제방은 자전거 도로나 운동 코스는 건설과 소속인 것 같은데 좀 요거 제초 작업이 좀 잡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다면은 건설과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보는데 그거 하여간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시면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좀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도주 의원님 말씀하신 하천에 대한 수시 정비로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조치토록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사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대지열병 때문에 그 철조망을 쳐놔갖고 더 아주 보기 싫고 아주 거기 풀이 올라가 있고 막 그래갖고 아주 보기 싫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일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1쪽입니다. 송우리 지구 시설 개량형에 24억 1,700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여기 먼저 그 주민들하고의 예.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아는데 예.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우지구는 국도종정면에 지금까지 20년 이상 경지정리가 돼서 용 배수로가 노후된 데부터 먼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노후된 데와 그다음에 용 배수로의 물고임 현상이랍니다. 이런 걸로 해서 노후가 지극히 돼서 용수가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 모두
시설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올 여름에 장마 때도 예, 거기가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다 도로변에 있는 그 농지까지 다 물이 잠겼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용배수로뿐만이 아니라 그 농지가 너무 지대가 좀 낮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궤도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현장마다 저희가 한번 그 시공 위탁해서 하는 농어촌 공사라든가 농업 기반 공사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 경작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뭐 가서 검토해 보셨겠지만 예. 도로보다 지대가 좀 많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물 빠짐이 잘 되게 이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대 자체가 좀 너무 낮기 때문에 객토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셔서 또 이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라시 의원님, 예,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저 385쪽에 집곡천 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거의 4년 차로 지금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송일여시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건물 철거 중에 있고요. 현재. 아, 지금 철거 중이에요? 예. 아, 그리고 정경자 씨 거는 이제 그 창고에 대한 거는 그 정경자 씨하고의 좀 개인적인 사항이 좀 아직까지 민원을 해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동호 씨는 지금 우리 새로 택지에 준 건물 짓고 있고요.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인데 이사는 빨라야 3월 중에 좀 할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말이면 입주할 것 같다고 보일러 설치하고 일전에 갔다 왔거든요. 1월 말이면은 원래 입주하겠다 했는데 하여간 정경자 씨 거는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그 기존 건물이 살고 있는 집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도 가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알려드리고 했는데 보상가가 안 맞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고요. 대신에 그 창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물리적으로 좀 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법원에서 나와서 대집행도 했는데 결국은 경찰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도 그분이 아직까지 강경하게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상은 금액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말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달 말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공문이고 뭐고 해서 고발권은 경찰에 고발하고 우리가 강제 집행할 건 강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업이 무척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거의 내년 되면 5년째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척 아주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정리가 돼서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그쪽에는 일부 이제 그쪽 철거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또 있겠죠? 네,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침사지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주민 편익 시설을 되는 쉼터를 조성토록 예, 하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1쪽에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이 이제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 도로 정비 사업을 하는 주가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합니까? 지금 도로 정비 사업, 지적. 뭐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인데 이게 5억인데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군도나 노천도로 쪽에 있는 시설물 중에 소파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도로 시설물에 이용해서 뭐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뭐 이런 거기에 시설물의 정비 중에 뭐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소파보수 정비 이런 사업 중에 있고요. 그 안에는 알다시피 뭐 차선 도색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선 도색까지 다 여기 포함돼요?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차선 도색 비용까지 여기다 포함되면 사업비가 포함이 적정치 않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도로 유지 관리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건 차선 도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도로 유지. 군도 노천도로에 대한 정비 사업은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약간의 좀 이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고 또 우리 그 모래를 좀 뿌리면서 이제 도로가 관리하는데 조금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겨울철이 이제 동절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일부 계곡 쪽에 뿌렸던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차량들이 그 이제 도로 주변에 모래 있는 거를 갖다 뿌리고 이제 올라가고 하면 그 도로에 그냥 방치돼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차량은 좀 괜찮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또 사다리 타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 모래로 이제 아스팔트하고 접촉하면서 마찰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그 정비를 좀 만전을 기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그 발전 648쪽의 발전소 사업비와 관련돼서 소양댐은 2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예, 2년보다. 예. 일전에 그 우리 직원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발전소 사업이 우리 군이 지금 이제 화천 발전소만 하더라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사업비를 좀 더 못 받아가지고는 그러한 그 예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발전소에서 그 위원들이 있으면은 화천 발전소에서 화천의 그 화천군청의 부군수가 그 발전소 위원이 돼서 양국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화천 그 자기의 근교에 있다고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화천이 엄청난 돈을 더 양구보다 더 사업비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 측에다도 저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발전소 위원들이 모여서 양구하고 화천 발전소 위원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그 안건을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그냥 화천이 어떻든 간에 근교에 있고 여러 가지 이 좀 발전소하고의 교감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화천 발전소에서 가져가고 양구는 사업비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발전소 위원이 있으면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똑같이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왜 화천에는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양구에는 적게 책정이 돼서 불이익을 받느냐. 이것은 화천군에 좀 건의를 해서 위원들의 위원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 이제 2022년도 예산을 이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가져가야지. 이게 꽤 오랫동안에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걸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화천 발전소하고 화천군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서로 심의해서 공통하게 지금 사업비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직원에게 받으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11월 중에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그쪽에 소양강댐에서 했는데, 소양강 때문에? 소양강. 저는 이제 그 말씀하세요. 예.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지금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는 하천대로 또 얘기 나오고, 인제는 인제대로 나오고, 양구 또 양구대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면들 중에 다 모든 얘기는 너무 소통이 부재다. 그런 얘기 있었군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건 소통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고 그 소양댐. 그걸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맞습니다. 우리 수수 군비만 지금 작정된 게 한 1억 돈을 1억 5천 정도를 우리가 뺏긴 거야. 우리 수주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그쪽 발전소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걸 군비 가지고 지금 한 거야. 그게 이제 뭐 소양댐도 이제 그렇게 좀 하천 발전소만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발전소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균등하게 좀 군마다 책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좀 건의를 해 주시는 게, 그리고 아마 빠른 내년 초에라도 그 위원이 결성이 돼서 사업비에 대한 그 책정은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챙겨서. 네, 그거 꼭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네, 이상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그걸 꼭 충분하게 진행. 설명할 수 있게끔 네. 예산에 협의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과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저리보 쪽이 원주 지방국도관리청 그쪽으로 관리하죠, 저쪽이. 저리보 쪽으로 해서 고대리 쪽 예, 자전거 도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저리보 쪽에서 자전거 도로 저쪽으로 우리 고대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바닥이 지금 도면이 그 미끄러워서 지금 어떤 재질로 했는지 모르지만 겨울철에는 그쪽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거기를 가다가는 바로 낙상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뭐 매트를 이제 깔든지 일부 시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거기는 아침에 서리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일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동수리 이쪽에 인문학마을 그쪽 바닥면하고 그쪽 바닥면을 보면 아주 우레탄 같은 그런 재질로 해서 서리가 오면 가실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도 그쪽에 가다가는 다시 돌아오시고 그러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겨울철에는 그때 매트를 깔든지 봄이 되면은 그쪽에 바닥을 다른 재질로 보수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관리청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올겨울에는 어떤 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시 바라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그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요청드렸던 그 정림교 인도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과장님과 그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그 요구 사항에 대한 그 사업 진행 과정은 좀 수시로 좀 알려주세요. 예, 완공이 알겠습니다. 됐는지 그런 걸 몰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385쪽에 그 제2염지구 정비사업 직국청 관련돼서 그 자체 재원이 3억 7,30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이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2쪽에)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 예산이 아주 넉넉하게 세워졌는데, 이 균통 예산하고 도비가 과거에 있었나요? 390 (92쪽에)
군비를 운영했던 사업들 아닌가요, 이건? 좀 그랬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됐죠? 그 취약지구 생활 개선 개소 사업 창 1위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균트기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다시 설명해 주시죠. 394쪽이에요.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창 1위는 거기에 균특과 도비 사업과 공비를 해서 같이 아, 그래서 균등 예산이 예, 들어가 예. 있는 건가? 예. 4억 3,800?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 운영에 그 재설제 구입이 예전에 일반 회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기금으로 계속 세웠네요. 매년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군도만이 아니고 예. 마을 안길도 일부 경사진대는 이런 제설제를 좀 요청을 하다 보니까 네. 읍면에서 좀 제설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오심으로 건설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구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구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설명은 소장님께서 일괄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구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 계장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2년 본예산은 21년 예산 대비 43억 1,338만 2천 원이 증액된 392억 1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편입 개선 사업 2억 2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보완 3억,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5억,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7억, 초당 옥수수 명품단지 조성 4억,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32억 1천만 원, 농촌 융복합 및 자원복합화 지원 사업 24억, 축협 지자체 협력 및 한우농가 경영 안정 지원 사업 6억 7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농촌 사회관리 사업은 406쪽에 12월 말까지 저희가 설립하게 될 농업회의소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5천만 원과 407조 농업인 안전보험에 1279만 6천 원, 408조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입 개선 자가격리 비용 2억 1천만 원, 입국 지원 1,600만 원, 하단 농촌 인력중개센터 사업비 8천만 원, 409쪽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농정 공용 차량과 농기계 119 운영 차량 구입비 1억 원 등 전년 대비 12억 6,079만 원이 증액된 26억 5,0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입니다. 기농인 정착 지원에 기농인 현장 실습 8,64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고 기농기촌 정착 지원 3억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기농기촌 유치 지원 운영 인력 인건비 6천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하고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비 4,7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 사업비 1억 7,28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 1,050만 원을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그 417쪽 하단에 보시면 들력별 화장실 설치 지원 840만 원은 유사한 그 도비 지원 사업으로 대상과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4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1억 9,140만 원을 민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 957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417쪽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 장비 지원 8천만 원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418쪽 농업인 자녀 이용 촬영 지원 4천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센터에 노후된 아동 이용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420쪽 하단입니다. 농촌개발 인프라 구축은 농촌 관광시설 안전점검 2천만 원을 150개 농어촌 민박 지정 사업장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고, 그간 지원했던 농촌지역 개발 사업장 시설 유지 보수비로 2천만 원을 시설비로,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1억 4,400만 원은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 2억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시설 보완을 위해서 3억 원을 시설비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4,163만 원이 증액된 6,07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1억 1,419만 5천 원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밭작물 농기계 지원 4,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고,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1,868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868만 9천 원을, 그리고 422쪽 중간에 내수면 향토 어종 방류에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도 개보수 사업 1억 2,5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지속가능 내수면 발전을 위한 수산발전 분야 연구 방안 용역비를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430쪽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농업 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600만 원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신속 분석을 통하여 안전 농산물을 검증하기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 시 구축사업비 5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토양계량제 2억 8,421만 2천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22년 공급 대상 지역은 방산면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5억 9,061만 3천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실집행액에 따른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곤충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 시범 2천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고, 공모사업인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은 보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7억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양구 친환경입니다. 448쪽입니다. 수입 유박 대체 발효기술 및 자가 퇴비 생산 기술 시범 4천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중간입니다. 지역 활력화 장목으로 선정된 초당 옥수수 명품 단지 조성 4억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그 기반 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새 소득 장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444쪽 중간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은 21년 대비 3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이후에 농업 투입자의 상승으로 경영이 많이 어려워진 농업인에게 농가당 지원 규모와 품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화분 매개용 계량 벌꿀 적용기술 시범 2천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시설 작물의 화분 매개 곤충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 기술 6천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이는 그 시설 과체류의 결실 촉진 및 주요 병 방제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447쪽 하단입니다. 네, 올해 군비로 지원했던 그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은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좀 더 집적된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수박 생력화 수직 재배 3천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노동력 부족 대비 생력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불편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직 재배를 내년에 시범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448쪽 중간입니다. 지역 특화 소득 장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3억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여 수박, 멜론 등의 작물에 바이오 수술 활용한 저탄소 농업 기술을 확산해 보고자 합니다. 네, 450쪽 중간입니다. 양구 황금사과 육성 9,200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계상하여 지역의 기후 특성에 따른 착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나노 골드 품종을 계속 지원하고 원예 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구축 1억 1,100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비로 민간 사업 보조로 계상하여 과수 생력화 장비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451쪽 하단입니다. 디지털 농업 사과 자동화 기술 시범 5,600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여 로봇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방제 기술 시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유통축산가 예산안입니다. 454쪽입니다.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 1억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도비 지원 4천만 원과 군비 3천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여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457쪽 하단입니다. 네, 고품질 양구수박 생산자 조주 육성 지원 7천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계상하여 고품질 수박 육성을 위한 선별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12억 원을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시설비의 성질별로 각각 계상하였고 펀치볼 시래기 융복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분야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12억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CNL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462쪽 상단입니다. 한우 혈통 개량 사업 7,17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9,950만 원은 그 지원 사업 품목 중에 육성기 양질 조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468쪽 상단에 한우 그 육성기 양질 조사료 급여 지원 1억 4,400만 원을 민간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여 추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465쪽 하단입니다. 네, 관내 양돈단지 및 축산악취 관련 용역 시행을 위하여 축산악취 실태조사 연구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대기 확산 악취 제어 시스템 1억 2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독비로 계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2,994만 1천 원을
민간 위탁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전국 배정량의 감액 조정으로 1억 1,78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한 사업으로 그 바로 아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종자 구입 지원 7천만 원을 군비로 추가 추진하고자 민간 위탁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입니다. 한우농가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추진하던 축사 신축 사업의 신축 주연 사업의 전환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계상하여서 축산 스마트팜 및 가축 분뇨 부숙도 사업의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471쪽 하단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2,520만 원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국비 지원 600만 원과 그 477쪽에 도비 지원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478쪽 상단에 군비로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72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네, 477쪽 하단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축산농가 구석 구충제 지원 1,500만 원과 한우농가 소설사병 예방약 지원 3,300만 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여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2022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2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안이 원안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농업 농촌의 발전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기금 없어요? 평가 기금. 저희 지금 있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486쪽에 저희가 그 농업안정경영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여 그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이게 사업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누가 따라오는지 뭐 막 지나가시는데 예? 하지 말란 얘기 같아. 일단 411쪽에 귀농인 종착 지원 4억 1천만 원 계산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저 귀농인 협의회 저기 요번에 또 창설할 때 저도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참 뭐야 그런데 또 엊그저께 또 다른 또 단체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런 갈등에 이 본의원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를 우리 센터에서 조정을 좀 해줄 수는 없는지 하나로 묶어줄 수는 없는지 좀 저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 양국은 이제 기농기촌 협의회를 발족하면서 아마 이제 기농인들이 느끼시기에는 실질적인 이렇게 활동이 없다고 느끼셔서 그 중에 이제 일부 회원들께서 그 정중앙 기농기촌 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셔서 이제 발족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단 양구군 기농기촌 협의회가 이제 모체가 되겠죠. 저희한테 구성하셔서 보고해 주셨던 원래 단체에 저희가 이제 양 단체 간에 조금 합병해서 병합해서 이렇게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저희가 기농 정책을 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협의회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제 양 단체에 저희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저희가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회원 관리하면서 양 단체가 한 개 단체로 다시 병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우려의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양계 단체를 찢어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다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좀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2쪽에 초당 옥수수 명품 단지 조성은 이거 사업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디 뭐 선정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지원과장 권은경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당 옥수수 명품 단지 조성 사업은 기술원에서 공모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당 옥수수 명품 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금 내년도에 양구의 새로운 품목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자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현재 돌산용 옥수수 작목반 열세 농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3년차 재배를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도 정해져 있다고? 그래 이거 차질 없이 좀 진행을 잘 좀 해주시고 448쪽에 지역 특화 소득 장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해약선 3억을 계상하셨는데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옛날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도촌에 우리 배꼽 참외, 배꼽 수박이 유명했다고 아주 생기기는 배꼽같이 생겨갖고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무지 맛있다고. 그런데 그런 토종을 좀 살려볼 생각은 없는지? 지금 양구 같은 경우는 과체류의 여름잡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배꼽 참외를 재배했던 전력도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참외 재배를 시험 재배를 해서 가락동 시장이 한번 선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나오는 시기랑 상주 참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이 수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즌을 저희가 한번 명품 참외로 한번 육성하려고 했으나 시장의 논리랑은 좀 맞지 않아서 그때 하고선 좀 접었던 사업입니다. 특색화 하려면은 좀 내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이제 7월달, 8월달 이때 나오는 작형으로 좀 재배를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참외와의 어떤 재배 작형을 좀 고려해서 한번 도입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금은 그런 데 쓰는 거죠? 요거는 지금 지역 특화 소득 작물 신기술 선도 단지 육성 사업이라는 거는 진흥청에서 하는 구피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 숲이라고 하는 수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내년에는 수박하고 메론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이 배꼽 수박도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 예전에 해주시던 분들하고 좀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 논의를 해서 좀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예림 의원입니다. 413쪽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가 있는데요.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지금 이제 그 배꼽 그 자료를 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아, 다시 그래요? 좀 그러면 금방 보고를 네,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냥 자료를 좀 네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418쪽입니다. 아니, 418쪽이 아닌데. 저도 이게 너무 장수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네, 442쪽을 봐주세요. 네, 동료 의원님께서 초당 옥수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네. 초당 옥수수가 우리 수출량을 따진다면 일반 주민들은 이거를 좀 잘 한두 번 먹어보고는 그렇게 잘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든가요? 초당 옥수수는 생으로도 먹고 또 네. 가열해서 먹기도 하는데 요 소비자층이 선호도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도가 많은 찰옥수수에 익숙해져 있는 기존층들은 좀 비선호지만 또 젊은 층들이나 또 다양한 층들, 젊은 층은 또 이걸 또 선호하는 또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괜찮은 순소득 작물로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제주도하고 양구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지금 저희가 재배를 좀 구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소비층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네.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우리 어른들이 먹어보기에는 좀 그냥 그랬거든요. 일반 옥수수, 찰옥수수 같은 게 훨씬 더 맛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에 이 초당 옥수수가 샐러드나 이런 쪽으로는 네. 많이 또 사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초당 옥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래처 이런 데를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농가하고 연결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대량으로 호텔에 요리 조리하는 데라든가 또 식당에서 이렇게 샐러드 만드는 조리하는 데라든가 이런 대형 그런 거래처를 이 일반 농가들은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그런 좀 연관을 잘 좀 시켜주셔서 우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신소득 작목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또 예산을 좀 확보했으니까 이 예산을 통해서 또 소비자 홍보 행사도 하고 또 수확 또는 포장재 개발 또 소비자에 연계한 새로운 홍보 행사를 통해서 팔로 개척해 드리고 다양한 사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초당 옥수수 농가가 점점 사육 농가가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반응도 재배 꽤 농가가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하여튼 대형 거래처 그런 거를 많이 확보해 주셔서 이분들의 아주 좀 활기 또 생활력 이런 거를 좀 활기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지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이 워낙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대단하십니다.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이 공부 안 하면 미처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408쪽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관련돼서 지금 필리핀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계절 근로자 담당하는 사장은 어제 필리핀 도착했다고 하던데 지금 격리를 지금 이제 와서 해야 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장소로 지금 하죠? 올해 이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 격리했던 홍천 홍천이요?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또 우리가 안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시설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그 시설이 이게 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득이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아니, 이제 없는데, 네, 이제 예. 우리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네. 계속 우리가 타군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거기서 관리해서 이리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는 그 친구들을 격리시키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는 좀 검토를 하질 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검토 안 하고서 무슨 뭐 예산을 세워요. 다른 예산들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네. 계절근로자 관련된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우리 군에서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왔을 때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른 건 몰라도 예산에 그것은 반영을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해야지.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네. 벌써부터 저희들이 이거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뭐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돼 있고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니 다른 예산 뭐 이렇게 예산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국비 도비 있는 거 이거 하지만 이거 도에서도 우리가 매칭 사업을 했으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돼요. 돈이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뭔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들어오든가 해야지. 아무리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됩니까 이거. 미처 검토하지 못한 점 좀 죄송스럽게 아니 검토한 게 생각하고요. 아니라 네. 이거는 벌써부터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한 반영 하나도 안 듣고 2억씩 되는 돈을 그냥 홍천에 갖다 놓고선 그냥 거기서 그냥 해버리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농민들이 계절 근로자와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계절 근로자 하나 가지고 지금 여지껏 기다렸던 건데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시설을 먼저 저희들이 해놓고 지금 타 지역은 이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반영시키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혀 예산이 없어요 지금 이거. 이거 저 예산 저기 요번 본 예산에 얼마 들어가는지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시켜서라도 반영시키겠습니다. 이거. 네네. 기수정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461쪽에) 농촌지역 복합 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오늘 거기 전무님하고 저 공장장님을 이제 만나고 왔어요. 이제 거기 공장장님이 이제 근데 아침에 7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그쪽 양쪽 도로 옆에 공장에 그 출근하시는 분들이 차가 꽉 찼어. 꽉 차가지고 미처 차들이 이제 교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 주변에 교행을 못할 정도로 그 우리 주민들이 벌써 거기 가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시는데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그 12억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에서 선정이 됐죠 거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농공단지 한쪽에 다시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공장을 또 이제 증설을 하는데 양구군으로 봐서는 우리 그 CNL 감자빵 공장이 가장 지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6차 산업도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CNL에서 앞으로 더 인력을 더 이제 보완을 해서 더 선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공장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 어르신들이 해야 될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 반죽을 하거나 뭐 힘든 거 할 때는 이게 이제 일이 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뭐 귀농 귀촌 뭐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가지고 이제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적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감자를 만들고 다른 또 이제 재료를 시래기도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옥수수도 계시지만 다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상품을 하나 만들 계획을 이제 갖고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해안에 지금 계약 재배를 기존 대기업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감자칩 만드는 데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는데 양구군에서 이제 계약 재배를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가능하면은 양구에 있는 해안에 있는 감자들을 더 많이 생산자들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가능한 많이 더 할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지금 시래기도 있지만은 앞으로 대체 작목으로 감자도 더 지금 주력 종목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농가의 이제 그 수입도 많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옥수수도 이 빵으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6차 산업에 대한 그 진행도 있지만은 농가에서 우리 새로운 그 장목을 감자빵 공장 CNL과의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좀 하면은 커다란 그 우리 양구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30분 동안 이게 대화를 나눴더니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일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춘천의 어떤 로고를 달지만 앞으로는 양구의 로고를 달고서 이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면서 농가에 대한 어떤 소득을 많이 좀 창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그쪽하고 좀 교감을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 소득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죠. 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농촌 융복합 사업에 대한 걸 이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뭐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뭐 그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최대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66쪽에 다목적 가축문조 처리장 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466쪽에. 뭐 스퀴드 로더라든가 뭐 그런 거 지원하는 거 부숙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건? 스퀴드 로더라든가. 스퀴드 로더. 네. 이게 군비로 해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이 17년도서부터는 이제 각 시군에다가 한 2개씩 정도 계속 배정을 했었어요. 도에서? 네, 도에서 했고 19년도에는 이제 12개까지 했고 20년도에는 이제 12개를 19년도에 받다 보니까 20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올해는 당초에 2개 사업이 있다가 추가로 5개가 돼서 이제 올해 7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이제 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지금 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그 군비로 지금 수요자는 많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군비를 해도 지원을 해서 도비 보조 사업처럼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50%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다 이제 저희가 군비를 다 자체 좀 세워놨습니다. 이게 몇 대 정도 삽니까, 그럼? 지금 계획은 10대. 10대? 네. 저 457쪽에 우리 양구 수박과 관련돼서 457쪽에
고품질 양구 수박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에 7천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수박을 출하를 할 경우에는 중앙청과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파레토로다가 출하를 하는데 구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구리시장에는 기존에 5톤 차량에다가 그 쌓아가지고 적재를 해가지고서 이제 팽방식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그 출하를 해서 거기서 내려 하차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별을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를 반입을 금지를 하기 때문에 파레토로다가 지금 허용만 받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통규제가 이제 계속 바뀌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선별해가지고 가고 파레트 작업해야 되고 가고 그래서 유통비용이 이제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418쪽에 농업인 자녀 관련돼서 좀 이 농업인 자녀 이용 차량 지원인데 이게 농업인 자녀한테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네.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그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차량을 좀 이용을 하는데 지금 그 봉고차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원께서 좀 요거 좀 반영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자녀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주는 이제 자녀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네. 차량 유지 비용이랑은 다 여성 농업인에서 부담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되나요, 여기? 운영비 저희가 이제 전체 1억 6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거기서 알고 다 있습니다. 네. 차량 유지비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질의 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 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입니다. 그 정책과 지원과 유통 축소가 순으로 예산 관련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6쪽에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에 관련된 6,1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농업회의소가 지금 가칭이죠? 아직까지 진행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명칭 자체는 농어업회의소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농업인 회의소 설립 추진단을 이제 작년 11월 26일 날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뭐 분과위원회 협의,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나 장목반 단위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그 회의소 발기인대회 및 회원 모집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45명이 회원 모집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읍면을 통해서 더 받고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현재로서는 한 100여 명은 넘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회원 모집을 좀 계속해서 좀 더 접수를 받아서 한 150명 정도 상회하는 그런 인원수가 모집이 되면은 이제 농업회의소 총회를 좀 총회 개최를 내년도 한 1월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명칭에 대한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사실 제가 업무보고 때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농업하면 축산하고 수산이 다 들어가죠. 농업하면은 축산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업은 따로 나눠져 있어 갖고요. 예. 그럼 임업은 어떤가요? 네. 임업. 임업도 농업에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수산 종사자들이 한 40여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농업에 소득을 내시는 분들이 한 500가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임업인들의 목소리가 농업회의소의 임업, 농림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도 네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 보존금, 기타 민간 이전 예산들이 있는데 이 지원 근거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농업인 단체 등에 관한 그 조례에 저희 개정을 농업회의소라고는 딱 꼬집지는 않았으나 등으로 해서 그 조례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예산 있는 것입니다. 편성하고 그 지원을 할 때는 당연히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네네. 이 도내에는 그 정성군에 있더라고요. 농업회의소 운영 및 지원에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요. 예. 일단 설립이 되면은 운영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바로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408쪽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 농지가 없다면은 어디서 임차를 해야겠죠. 우리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속적인 당해년도 사업도 아니고 내년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예산의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근로자 직원들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거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업들?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 농업 분야에 좀 규모가 있다고 봐야겠죠. 대부분이 이제 시설 하우스 쪽 네.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지원하되 이런 간접적인 지원은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그 법무부 계절근로자 관리 지침 사항에는 그 농가에서 숙식을 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 농가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런 농가들은 좀 지원을 해서라도 갖춰줘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갖춰놓지 못하면 인력을 쓰지 못해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네. 이런 지원 사업을 받고도 운영을 안 하는 농가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한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과거 2018년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2021년도 그리고 22년도까지도 운영 계획이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런 지원 사업들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2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교용관리 지원에 지난해보다 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8,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대부분이 3억 원 증가 요인은 농업 그 임대사업소 시설 보완 사업이 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그 공공 운영비에 자동차세가 이거 1,330만 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그 2021년도에는 133만 원이었는데 이게 혹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1000%가 증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세가? 2021년도께 맞지 않으면 22년도께 틀리겠죠. 둘 중에 하나가 틀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미처
예, 확인을 못했는데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네. 혹시 숫자가 잘못됐다 싶으면은 과장님이 예선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과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의 임대 계약이 체결됐죠? 네, 체결됐습니다. 네. 연 사용료가 2,859만 원. 네. 2021년 7월에 계약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반년치 걸 받으셨나요? 지금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네, 네. 그러면 1분기 거를 받으셨나요? 잠깐만,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1분기 거는 지금 납부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 수입에 네. 센터 새 수입에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삼회 추경 때도 없고. 아, 제가 잘못 보고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000 연납으로 지금 납부를 하셨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부, 저희가 고지서는 발부를 했고,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납부가 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납부 받으셨다고요? 네. 납부 확인해서- 받았으면 네.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또 의원님 22년도에 세입에도 안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아, 22년도 세입이. 네.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그 농산물 안전 분석실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성 분석실은 저희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 잔류 능력 검사라든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그 검사 항목들을 분석하는 분석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건축이 되어질 그 균형기촌 센터 2층에 분석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설계 중에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분석 장비들 또 시설비들이 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 2층이 토양 검정실과 그 태액비 분석실로 좀 2층이 분석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건물에서 연결 통로로 해서 그 균형기촌 센터 2층에는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고자 합니다. 그럼 관리 운영에 대한 인력이 추가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그 인원 확보에 대한 거를 건의를 드렸고요. 확보가 지금 반영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채용해서 그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직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럼 추경을 세울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분석실에 장비가 설치가 되고 그 건물이 그 균형기초 센터가 건립이 돼야지만 운영이 그 뒤에 분석 장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인력을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후년에나 아마 분석실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부기명이 안전분석실이라 그래가지고 네. 혹시 저는 저 지자체 간에 어떤 농산물의 그 생산량이 얼만큼 된다 뭐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유해 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그 항목들, 그러니까 잔류 농약 검사가 제일 많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분석 항목들이 200가지 넘는 분석 항목들을 분석하는 안전 분석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그 원주라든가 횡성 좀 굵직굵직한 올해 아마 저희 양구하고 평창이 지금 사업을 공모로 저희가 받았고요. 점차 시군별로 지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 이런 시설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생산한 농산물이 외부로 나갔을 때 이런 검증을 통해서 이런 그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좀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부를. 그런 역할은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안전성 분석을 하고요. 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그 시스템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농가분들이 출하하기 전에 그러니까 농산물 안전 그 잔류 분석 잔류 분석에서 적발이 되어서 또 이렇게 통보받는 농가분도 있기 때문에 출하하기 전에 자기 농산물의 안전성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농업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자체 분석실을 좀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안전성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받아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그 농산물이 들어오면 이 분석에 대한 안전 그 항목별로 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토양 분석해서 저희가 처방해 드리듯이 이 농산물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 농업인에게 통보해서 농가들이 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가원처럼 농산물 품질관리원처럼 어떤 증명을 하고 가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알겠는데 예. 그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네. 인증을 해주는 양구 군에서 인증하는 건가요, 이건? 일단은 저희 센터 지금 안전성 분석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렇게 나간 거는 인정을 그 데이터는 이렇게 나가겠죠. 분석에 대한 자료는 나가는데 요거를 어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은 저도 아직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저희가 토양 분석에서 저희가 네. 농가에게 시비 처방 나가는 수준에서의 어떤 분석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통상 농산물 품질 안전 품관원처럼 나가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만한 시설이나 인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저희 시설 자체가.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설이 좀 고도화해야 되고 또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배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분석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인증을 네. 받는 거는 그거에 대한 시설도 또 인증 시설 조건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는 그렇게 되도록 한번 예. 노력하겠습니다. 434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국비 지원이 한 62%가량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졌어요? 지원이? 요 사업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내년서부터는 도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이 도비로 지금 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비도 있었죠? 예, 올해는 도비도 있었죠. 근데 내년서부터는 유기질 비료 사업만큼은 도비 사업으로 다 이양된 전환 사업입니다. 근데 지원 양이 크질 않아요? 과거에는 21년도, 당해년도에도 유기질 비료 지원이 62%가량이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네. 이거 10%도 안 됩니다, 도비 지원은. 뭐, 원인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간헐적 내려줘 준 지금 사업량인데요. 여기 군비 추출이 아주 많아졌는데. 네, 맞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실질적인 집행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뒷장에 보면은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 군비 자체 지원이 있어요. 6천만 원이. 요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뒷페이지에 있는 유기질 비료 예. 추가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437쪽에. 네.
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양구 관내에 있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분들에게 국비로 지원했던 유기질 비료 사업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 사업을 그 지원율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좀 인센티브를 주고자 저희가 추가 지원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친환경 인증 농가 요 국비 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그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그 유기질 비료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해충 포충기, 요 관련된 지금 437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이 그 기존에 그 친환경 시책 사업으로 묶여서 포괄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지금 본 예산으로 다 개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시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농민의 요구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그건 아니고요.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굉장히 재배 인증을 받고 재배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인증 농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그 땅심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료 지원 사업들을 유박비료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436쪽에 또 자체 지원으로 관내산 가축분 퇴비 4,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내년도 유기질 비료 사업 중에 가축분 퇴비로 그 사업을 신청하신 농가분에 대해서는 그 관내에서 지금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그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후공리에 그 양구 퇴비 생산 시설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해안에 그 자연과 에너지라는 거 하는 비료회사 2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관내에서 그 생산된 비료는 300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구군 내의 그 돈분 지금 문제가 되고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창리의 양돈단지의 돈분을 어느 정도 퇴비의 원료에서 필요한 돈분의 모든 그 수급은 양구군의 돈분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양구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에게 포당 300원씩 더 지원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지침상 관내에서 생산된 거는 포당 300원씩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4쪽에 농가 경영비 절감 자체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1천만 원이 증가된 40억을 계상하셨는데 한 400% 이상 증액이 됐네요. 증가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농가분들이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자재 절감 지원 사업을 올해 7개 사업에 7억 9천만 원의 사업을 올해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과장님, 예. 뭐 자재값 상승, 뭐 인건비 상승, 뭐 이런 요인을 제외하고, 네, 이게 증액된 증액된 원인은 지금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비료하고 멀칭 비닐, 점조고수의 그 영농 자재 항목이 좀 늘었고요. 저희가 올해 1,200 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2,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절감 지원 자재를 좀 지원하고자 32억을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요 예산으로 저희가 양구군에서 지금 한 2,400여 농가를 다 지원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증가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상자도 증가했고 저희가 가장 농가들이 그동안 원했던 그 비료하고 그 멀칭 비닐, 점적고소 가장 농가들이 많이 쓰는 농자재 3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유통축산과장님 457쪽에 고품질 양구수박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에 대한 7천만 원의 계산 설명은 들었습니다. 근데 수박이 아닌 그 아스파라거스, 곰치, 시래기, 사과 등 이런 기타 작물에 생산자들이 요구할 경우 똑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원 사유가 없습니까, 거긴? 이런 품목들에는? 지금 이제 이 수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유통 그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다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통 체계가 바뀌어서 그분들이 지금 하는 시스템에서 다르게 바뀐다 그러면은 그에서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6쪽도 역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이 있었어요. 이건 한 30% 정도. 근데 이게 순수하게 자체 제어로 이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도비 지원이 이제 끊긴 겁니까? 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할 때 세대를 일단 올렸어요. 이제 그 보통 그 시군에다가 배정을 할 때 2대 아니면 3대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내년에 최대 할 수 있는 그 수요 조사를 할 때 3대를 올렸는데 저희가 그 올해 7대를 받다 보니까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받았고 19년도에도 저희가 그 다른 시군 2세대 받을 때 저희가 이제 12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서는 당해년도 수요량만 보는 게 아니라 3개년도를 같이 합산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그 18개 시군 중에서 그 일부 몇 개 시군이 지금 제외가 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7개를 받아서 했는데 수요는 많고 저희가 그 예산은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뭐 내년에도 그거에 좀 수요에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좀 세우고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우리 증가 요인이 사업비 증가 요인이 뭐 시설 장비 개선, 정비 그리고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예산 그리고 소득 증대와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산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 뭐 문제 없다, 적절하다. 네.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지금 센터의 예산을 봤을 때 물론 정말 필요한 뭐 시설 개선이나 정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경영비 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받기 충분한 그런 예산들이 많다.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신철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32억. 제가 아까 메모에다 빠뜨렸는데 아주 획기적입니다. 아주 획기적인데 과연 이 자료 갖고 계시면 이따 네. 우리 보고 끝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437쪽의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도 5천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 사업은 매년 그 친환경 농어 시책 사업 안에서 진행했던 그 계속 사업입니다. 저희가 양구관 내에 있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지금 벼농사 재배 때 그 잡초 제거용으로 쓰고 있는 그 우렁이 농법, 우렁이를 좀 지원해주는 사업이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예, 편성돼 예. 있었어요? 이게 어디 항목에 돼 있었어요? 그 친환경 농업 시책 사업이라고 그 2억 내 안에 그 심의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시책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 농업 시책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 거기 내에 네. 거기 내용에 다 사업을 했던 것들을 심의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동일하여서 올해 내년서부터는 아예 본사업으로 그 세부 네. 사업명을 표기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429쪽에 어족자원과 관련돼서 과장님. 네. 이 피해 현황과 관련 3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 용역비로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이 사항은 지금 그 8호 쪽에 그 어족자원 피해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좀 원인을 밝혀보고자 지금 이제 이게 생태 모니터링을 그 중점으로 해서 좀 원인도 찾아보고 좀 앞으로의 대책도 좀 같이. 생태 모니터링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물 찢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과연 어떤 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전년도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네네.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2천만 원 가구는 좀 부족해서 좀 올해 좀 증액해서 좀 이 발전. 어디다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은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2천만 원 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안 하고 다시 올해 시행. 그럼 전년도 2천만 원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물이 찢어져서 이거 용역을 한다는 거는 지금 요 예산서 사항에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배스 용역을 했던 그 사항이고요. 배스 용역이요? 예. 구체 어떤 배스 용역을 뭘 어떻게 배스 퇴치 사업입니까? 그럼? 퇴치는 아니고요. 그럼요. 배스의 그 외래어종이요? 네네네. 외래어종이면 뭐 부르길도 있고 배스도 있지만 부르길도 있고 외래어종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요건 설명해 주시는 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십니까? 네, 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네,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학교 우유급식은 초, 중, 고 다 지금 무료 급식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비가 이번에는 조금 감액이 됐어요. 2,500만 원이. 그 무슨 어떤 요인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올해 예산 세워진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지출액이
이거에서 이제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수혜에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급식, 우유가 우리 아이들이 잘 먹지 않죠, 요즘에.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예. 먹습니다. 우리 지역에 콩으로 만들어서 찐두유라고, 네. 네, 우리 콩, 한국 국산 우리 콩으로 해서 만드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네. 혹시 우유를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초등학생들한테는 우유를 권장하는 게 좋겠지만 혹시 고등학교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콩으로 된 그런 두유를 좀 먹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또 지역 기업을 또 발전시키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는지요? 지금 이제 학교 우유급식이라는 게 지금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군비로 해서 이제 고등학생까지 무료급식으로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별로다가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우유를 입찰을 통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학교별로다가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떤 뭐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유로 하고 저희가 군에서 하는 거는 두유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거기에서도 또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조금 뭐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동일한 우유가 나가다 보니까 차별 없이 그냥 동일한 우유가 나가서 문제는 안 생기는데 누구는 뭐 국가에서 그 무상급식으로 받는 저소득은 그냥 일반 우유를 먹고 국인에서 지원해줘서 일반 유상급식에 있던 분들은 뭐 두유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는 조금 학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그거는 뭐 교육청하고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물론 힘드시겠죠. 네. 뭐 한번 바꾸는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성장기의 우유도 좋지만 콩두유도 좋지 않습니까? 콩 네.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 군비도 지금 뭐 2,800여만 원이 들어가고 하니 한번 그 협의를 좀 잘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 또 우리 지역의 기업을 또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446쪽에요. 그 비나와서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650에서 내는데 800으로 바뀌죠. 사업 사업이 바뀌는데 이게 좀 보조율이 6대4로 가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비해서 또 농업인들의 그 자부담 비율이 커집니다. 커지고 또 뭐 관주하든가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또 빚이 더 커져서 농업인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런 거에 대해 좀 뭐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지역 과장님. 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네, 질의하신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에도 농자재 값이 많이 뭐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오른다고는 지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군비 사업도 있지만 도비 사업이랑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비닐하우스 단동에 650만 원 했던 것을 올해 지원 기준을 좀 상향을 해줬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300평당 단동으로 800만 원으로 기준 단가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설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650만 원 했을 때는 260에 잡아야 들어갔고 800으로 가면 한 320에 잡아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갭이 한 60만 원 차이가 나고 또 간물시설하고 또 이런 거 별도로 돼서 별도 사업비가 별도로 추가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대책을 세우셔서 보조율 좀 그렇지만 부담 덜 가게끔 하시고 저희가 축산이나 뭐 농업 이런 쪽에 대한 보조율이 다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요즘 합리화시켜서 좀 일관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그 유통수사관님 저기 고품질 양보수박 상가 조직 일정 지원 나오는데 이거 말고 선별장 지원 같은 건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이 고품질 유 사업에 지금 이제 선별하고 포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선별장이죠. 그러니까 선별장은 지금 이제 그 뭐 마을별로다가 요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선별장이라는 게 예전서부터 뭐 마을별로 선별장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공동으로다가 선별할 수 있는 저희가 APC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걸 이제 그 뭐 농협 공선을 통해서 뿐이 아니라 마을에서 농가별로다가 좀 공선을 필요한 작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거기에다 같이 조성을 해서 일괄 할 수 있는 선별장을 좀 만드는 게 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PC가 저희 지금 목표는 2023년도부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선별장에 대해서도 좀 저희 적극적으로 다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도에서 이제 그 분납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식자재 유통센터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지역 시군에 3개소에 대해서 식자재 유통센터를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도 같이 조금 더 효과가 좀 더 좋게끔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동선별장에서 설치하셔서 이 수박이라는 이런 그 생산품이 그 여름철 우기에 좀 많이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요. 농촌에서 대비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객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건설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정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양국의회 제2차 정례 예산건설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판회를 선포합니다.